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하늘을 날고 있는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 그가 이렇게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바로 최근 익스트리미스 3.0을 개발해 무료로 뿌렸기 때문. 익스트리미스 3.0은 간단히 스마트폰으로 다운받기만 하면 알아서 외모와 건강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토니가 개발한 테크노 바이러스 시스템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시내에 괴수가 출현했다는 신고를 받고 곧장 날아온 토니. 이미 현장엔 쉬얼크가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토니는 그녀에게 이번 빌런은 누구냐 물었고 쉬얼크는 자신을 틴 어보미네이션이라 부르는 10대 돌연변이라 답해줍니다. 화염 속에서 걸어 나오는 틴 어보미네이션. 그가 가장 첫 번째로 한 행동은 쉬얼크 날려버리기. 이에 토니는 곧바로 날아가 조치를 취해보려 하지만 도리어 머리가 분리돼 버립니다. 토니가 큰 위기에 처한 줄 알고 그에게 달려가는 쉬얼크. 하지만 토니는 이건 좀 너무하네라고 말하더니 터벅터벅 걸어가 자신의 머리를 직접 집어드는데요. 당연히 틴 어보미네이션은 벙칠 수밖에 없었고 이 틈에 토니는 리펄서로 그를 찢어버립니다. 쓰러진 틴 어보미네이션을 보며 아직 소년인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제압할 필요가 있었냐 묻는 쉬얼크. 이에 토니는 그녀의 말은 무시하고 자신은 지금 좀 바쁘니 뒷정리 좀 알아서 부탁한다 말합니다. 사실 토니는 자신의 맨션에서 파티를 즐기며 원격으로 싸우고 있던 것이었죠. 이때 인생을 즐기고 있는 토니의 흥을 깨는 한 목소리, 바로 페퍼였는데요. 페퍼는 토니에게 지금 당장 할 얘기가 있으니 수영장에서 나오라 요구했고 토니는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따라 내부로 들어갑니다. 요즘 들어 왜 이렇게 바뀐 것이냐 토니에게 묻는 페퍼. 이에 토니는 술 한 잔을 따른 후 그녀에게 다가가는데 이 광경을 본 페퍼는 이제 술까지 다시 손을 대는 것이냐며 그를 꾸짖습니다. 토니는 그저 금주하던 사이 못 마신 술까지 한 방울 한 방울 차곡차곡 채워넣고 있을 뿐이라 비꼴 뿐이었죠. 더 이상의 근황 토크는 불가능하다 느껴 그렇다면 최근 연구하고 있는 기술을 보여달라 말하는 페퍼. 이에 토니는 자신의 새 슈트를 선보이는데요. 이 슈트는 액체형 메탈 슈트였고 빠른 착용은 물론 토니가 원한다면 어디서든 그를 찾아오는 기능까지 탑재된 형태였습니다. 토니는 신비우트의 특성을 연구해 자신만의 신비우트 슈트를 만든 것이었죠. 계속되는 토니의 새 슈트 자랑에 그의 말을 끊고 더 중요한 문제에 대해 얘기해봐야 한다는 페퍼. 그녀는 토니의 익스트리미스 3.0이 큰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분노하는데요. 비록 스마트폰을 가진 자들에겐 무료로 배포되긴 했으나 스마트폰조차 없는 극빈곤층들에겐 더욱 큰 재앙으로 다가왔다 말합니다. 실제로 도심에선 익스트리미스 3.0을 다운받지 못한 자들을 쫓아내려는 움직임이 존재했죠. 이런 페퍼의 말에 슈트를 착용하며 자신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는 토니. 그리고 밖에서 들리는 비명소리. 이에 페퍼는 급히 달려나가 보는데 분명 방금 전까지 아름답고 멋졌던 이들이 갑자기 살이 찌고 초췌한 몰골로 변해 있습니다. 페퍼는 토니를 바라보며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물어보는데요. 이에 토니는 그저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새로운 사업이 시작된 것뿐이니 걱정 말라 답합니다. 떨어져 있는 시민의 핸드폰에 울리는 알람을 확인해보는 페퍼. 거기엔 익스트리미스 3.0의 가격이 무료에서 10만 원으로 올랐다는 화면이 떠 있었죠. 악랄한 토니의 행동에 경악하는 페퍼를 한번 쓱 보더니 하늘로 날아오르는 토니. 그리고 이와 동시에 토니는 말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익스트리미스 3.0을 되찾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거라고. 그리고 자신은 그게 너무 기대된다고. 실제로 이 순간 이후 도심은 익스트리미스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강도짓을 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게 되죠. 다음날 자신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잔뜩 모인 도심으로 날아가는 토니. 그는 익스트리미스 축하 파티를 공지하고 사용자 전원을 이곳에 모은 것이었는데 이때 인파를 뚫고 한 남자가 그에게 접근합니다. 이 남자는 자신의 핸드폰에 도착한 익스트리미스 1일 무료 이용권을 토니에게 들이밀며 이런 식으로는 사람들의 사랑을 살 수 없을 것이라 말하는데요. 토니는 씩 웃어 보이더니 자신을 향해 환호를 내지르는 인파를 가리키며 이미 너무나 사랑받고 있는 것 같다 비꼬봅니다. 이때 토니에게 총구를 들이미는 이 남자. 그는 더 이상 너 같은 괴물을 살려둘 수 없다 소리치곤 방아쇠를 당겨버리는데 하지만 토니는 이미 투명 메탈 마스크를 슈트에 장착시켜둔 상태였고 도리어 남자를 들고 하늘 위로 날아오릅니다. 그리고 남자의 얼굴을 스캔해 신상을 캐내보는데요. 이후 그의 아들이 익스트리미스를 위해 강도짓을 하다 사진이 찍혀 인터넷에 신상이 퍼진 아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왜 이 남자가 갑자기 자신을 죽이려 시도했는지 파악한 토니. 그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지금부터 자신이 말하는 대로 따르라 남자에게 말하는데요. 토니는 순식간에 인터넷에 퍼진 소년의 사진과 신상 정보를 모두 삭제한 후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 이제 아래로 내려가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이
사실은 쇼의 일부였다 소리치라 명령합니다. 당연히 남자에게 거부권 따윈 없었죠.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통제하는 토니를 유심히 지켜보는 또 다른 이가 있었는데 바로 데어데블 매튜 머독. 그는 하루하루 점점 심해지는 토니의 만행을 어떻게든 막아야겠다 마음먹습니다. 그날 밤 파티를 즐기다 만취해 잠들어 있는 토니를 찾아간 매튜. 그는 특수 제작된 수면제를 통해 토니를 완전히 기절시킨 후 슬며시 들고 나가는데 이후 그는 자신의 아지트로 향해 토니를 결박시켰고 대화를 위해 그를 깨워봅니다. 깨어나자마자 이게 무슨 짓이냐며 매튜에게 달려드는 토니. 하지만 당연히 상대가 될 리 만무. 매튜는 어둠 속에서 말합니다. 이제 너가 중독시킨 도시의 사람들을 해독시켜 줄 거라고. 그리고 그때까지 넌 어디에도 못 간다고. 그런데 이런 그의 말에 씩 웃어 보이는 토니. 그는 자신을 잡아오는 게 이상하리만큼 너무 쉽지 않았냐며 사실 이렇게 잡혀오는 것도 다 계획이었다 말하는데요. 그리곤 자신의 신비우트 슈트를 소환시켜 매튜를 순식간에 눕혀버립니다. 다음 행동은 당연히 그를 기절시키는 것이었죠. 아침이 되자 정신을 차린 매튜. 그리고 그의 앞에 대기하고 있는 토니. 여기서 매튜는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로 눈앞의 토니가 실제로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토니는 매튜가 잠든 사이 자신이 제조한 특수약물로 그의 시력을 회복시켰던 것이었죠. 이 잘생긴 얼굴을 실제로 보니 어떻냐 물어보는 토니. 매튜는 처음으로 보는 자신의 모습에 아직 벙한 상태였는데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토니와 대면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회유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냐 소리치는 매튜. 그리고 일단은 지금 상황을 좀 즐겨보라 대꾸하는 토니. 하지만 매튜는 그의 술잔을 내리쳐버린 후 신이 된 것 마냥 행동하는 너를 가만둘 수 없다 말하는데 이에 토니는 정색하며 속삭입니다. 자신은 신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닌 지금까지 인간처럼 행동했던 것이라고. 이때 울리는 토니의 핸드폰. 발신자는 쉬얼크였고 그녀는 함께 잡았던 틴 어보미네이션이 탈출해 토니의 맨션으로 향했다 전해주는데요. 이에 토니는 매튜를 때려눕힌 후 자신의 팀에 합류해 시력 연장 약물을 받을지 아니면 평생 다시 장님으로 살아갈지 결정이 서면 다시 찾아오라며 병원을 빠져나갑니다. 한편 틴 어보미네이션의 습격에 말 그대로 박살나고 있는 토니의 맨션. 도렌베니가 출몰했다는 소식에 쉴드가 출동해 그에게 대적해보지만 언제나 그렇듯 쉴드의 헬기는 이내 박살나버렸고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기만 합니다. 하늘에서 완벽한 타이밍에 내려와 추락하는 조종사를 구해주는 토니. 그리고 이어지는 토니의 틴 어보미네이션 제압. 신비우트 슈트의 기능을 맘껏 사용했기에 이번 싸움은 저번보다도 싱겁게 끝나게 되는데 이때 틴 어보미네이션이 자신은 싸움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소리칩니다. 그는 자신은 어릴 적 방사능 실험에 노출됐었으며 어느 순간 이 모습으로 변해버려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토니를 찾아온 것이라 설명하는데요. 하지만 변신 상태에선 분노가 통제되지 않아 이런 말썽을 일으킨 것이라 해명합니다. 게다가 자신은 아직 13살밖에 되지 않았다며 빨리 인생을 되찾고 싶다 덧붙이죠. 틴 어보미네이션의 말을 듣곤 그렇다면 지금부터 자신의 해결책을 찾아보겠다 답하는 토니. 하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엔 다른 계획이 숨어 있었는데 과연 이젠 인류가 아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토니의 마음속엔 어떤 계획이 담겨 있는 걸까요? 샌프란시스코의 모닝 토크쇼, 그리고 쇼의 특별 게스트로 참여한 토니 스타크. 토크쇼의 호스트는 토니의 익스트리미스 3.0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었다며 그를 극찬하는데요. 이에 토니는 자신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고 벌써 다음 단계를 준비해뒀다 말합니다. 그리고는 새롭게 개발한 드론, 일명 아이언사이트를 선보이는데 토니는 지금부터 이 드론들이 샌프란시스코 전체를 감시해 범죄율을 최저치로 줄일 것이라 선언하죠. 하지만 숨겨져 있던 사실은 말하지 않은 토니. 이 드론들은 익스트리미스 3.0에 가입하면서 넘어온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탑재하고 있었기에 그들을 단번에 스캔하는 건 역시 가능했습니다. 토니는 겉으론 안전을 위해 드론을 개발한 것처럼 연기했지만 실은 시민들을 몰래 통제하려는 것이 진짜 목표였던 것이죠. 토크쇼를 마치고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온 토니. 그는 틴 어보미네이션에게 지금부터 너를 다시 인간 상태로 되돌릴 방법을 연구해 볼 테니 그때까지 조용히 지내라 말하는데요. 그리고는 술 한잔을 따르며 그에게 본명은 무엇이냐 물어봅니다. 이에 틴 어보미네이션은 제임이라고 답하죠. 토니와 조금은 가까워졌다 느껴 미소를 지으며 그의 술잔에 손을 뻗는 제이미. 하지만 토니는 어디 13살짜리가 술에 손을 대려 하냐며 지하 연구실에나 내려가 있으라 꾸짖는데
사실 토니가 들고 있는 숫자는 또 다른 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데어데블 매튜 머독. 이미 토니의 만행을 저지해보려다 한 번 실패했던 그는 또다시 토니와 대면하기 위해 저택으로 찾아온 것이었고, 토니는 경비 시스템을 통해 이미 그가 침투했던 걸 파악하고 있었기에 미리 수를 따라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이냐 묻는 토니,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온 것이라 답하는 매튜. 이에 토니는 피식 웃어 보이는데, 하지만 이어지는 매튜의 말에 표정이 굳게 됩니다. 바로 매튜가 익스트리미스는 그저 사기에 불과하단 걸 알고 있다 밝힌 것. 이어서 매튜는 익스트리미스는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를 어플로 다운받는 게 말이나 되냐며 토니를 몰아붙이는데요. 그는 어플은 그저 방아쇠일 뿐 사실 바이러스는 이미 샌프란시스코 모든 이들의 몸속에 심어져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죠. 바로 토니가 도시의 수도에 익스트리미스를 풀어 모든 이가 들이마시게 한 것. 매튜의 말대로 이미 모든 시민의 몸속엔 익스트리미스가 심어져 있었으며 어플은 그저 익스트리미스의 온오프 버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나름대로 조사를 열심히 한 것은 알겠으니 이제 어찌할 것이냐 묻는 토니, 그리고 이제 널 감옥에 쳐넣을 것이라 말하는 매튜. 하지만 이때 갑자기 제이미가 튀어나와 매튜를 덮칩니다. 그는 토니가 잡혀 들어간다면 자신이 다시 인간으로 되돌아갈 방법을 잃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필사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매튜에게 자신의 신비우트 슈트를 보내는 토니. 이렇게 매튜는 결국 슈트에 의해 포박당해 버리는데, 토니는 이런 그를 연구실로 데려갔고 특수 시술을 감행합니다. 며칠 후 기절에서 깨어나는 매튜, 그리고 괜찮냐며 그에게 달려가는 토니. 그런데 매튜는 토니에게 적대적이긴커녕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것이냐 묻는데요. 이에 토니는 같이 임무를 수행하다 기절해 자신이 병원으로 데려온 것이라 답합니다. 토니는 매튜의 머릿속에 있던 자신에 대한 안 좋은 모든 기억을 완전히 삭제한 것이었죠. 한편 점점 심해지는 토니의 만행에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 또 다른 이가 있었는데, 바로 토니의 전 연인 페퍼. 그녀는 자신의 앞에 있는 의문의 존재에게 폭주 중인 토니를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말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며 자신도 동감한다 답하는 이 남자. 놀랍게도 남자의 정체는 또 한 명의 아이언맨이었죠. 이 와중 데어데블 문제도 해결했겠다 맘 편히 연구실로 복귀한 토니. 이제 그는 약속한 대로 틴 어버미네이션 제이미를 다시 인간으로 되돌려주기 위해 연구를 시작하는데요. 제이미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수많은 주사에 살짝 긴장했으나 아프지 않을 테니 너무 걱정 말라는 토니의 말에 안심해 봅니다. 물론 이는 페이크였고 토니는 기습적으로 그의 팔뚝에서 피를 빼내는데, 제이미는 당연히 갑자기 그러는 게 어딨냐며 분노했고, 이런 모습의 토니는 그저 재밌는지 씩 웃어 보입니다. 다 이유가 있어 피를 뽑은 것이니 진정하라 말하는 토니. 그는 이제 네 피를 분석해 치료제를 만들어 볼 것이라 말하는데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릴 테니 우선 좀 쉬자며 소파에 눕습니다. 토니를 따라 소파 옆에 앉아보는 제이미. 심심했던 토니는 제이미에게 어린 시절을 좀 털어놔보라 말하는데, 이에 제이미는 자신의 암울한 인생에 대해 말해줍니다. 아버지는 얼굴도 모르고 과학자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제이미. 그는 어느 날 출근하는 어머니를 따라갔었다고 하는데요. 어머니의 근무지는 바로 스타크 인더스트리였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이날은 새로운 방사능 실험을 하는 날이었다는데, 그만 실험이 잘못돼 버리는 바람에 기계가 터져버렸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방사능에 노출됐었다 말하죠. 게다가 심지어 그의 어머니는 관리 소홀로 직장에서 잘리기까지 했다 말합니다. 이후 어머니와 극심한 생활고를 겪으며 살아왔다는 제이미.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 크게 분노하는 일이 있었다는데, 이날이 바로 자신이 틴 어버미네이션으로 영원히 바뀐 날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변신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사망하는 비극이 일어났었다 하죠. 방사능 실험이 있던 날 자리를 비워 미안하다 말하는 토니. 그는 그 시기 매우 바빴기에 어쩔 수 없다 말했고 그날에 대해 제이미에게 털어놓는데요. 당시 토니는 블랙라마와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고 우여곡절 끝에 블랙라마를 이기는 데는 성공했지만 큰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다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말을 끊는 토니. 그리고 블랙라마를 이긴 후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묻는 제이미. 하지만 토니는 대답해줄 수 없었습니다. 겨우겨우 몸을 이끌고 다시 본부로 돌아온 이후의 기억이 단 한 개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때 제이미의 혈액 분석이 완료됐다 알리는 알림. 토니는 그의 어머니가 누군지 잠시 살펴본 후 아버지 역시 슬쩍 확인해보는데 금세 깜짝 놀라합니다. 바로 제이미의 아버지가 해피였기 때문이었고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제이미 역시 벙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제이미를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보겠다 밝히는 토니. 이에 제이미는 그럼 지금까진 대충 한 것이냐 묻는데요. 황당해하는 제이미에게 토니는 사실 설렁설렁 연구하다 그를 이용해 먹을 생각이었다고 솔직히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유일하게 아꼈던 친구인 해피의 아들인 것을 안 이상 고통받게 둘 수 없다고 덧붙이죠. 그리곤 자신의 조수로서 활동하기를 권유했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이상 책임지고 인간으로 되돌려주겠다 장담합니다. 며칠 후 미국 전역 언론사 CEO들을 소환한 토니. 그가 원한 건 이 모든 미디어 회사들을 구매해 언론을 통제하는 것. 자신에 대해 안 좋은 소리가 나오는 걸 막아냄과 동시에 매번 찬양 기사를 조성하려는 것이 토니의 계획이었는데 당연히 CEO들은 이런 그에게 반기를 들었지만 토니는 제이미를 활용해 협박을 시작했고 결국 경비원들이 소환돼 현장은 난장판이 됩니다. 이때 토니의 만행을 끊으며 등장하는 한 여인, 바로 페퍼였는데요. 그녀는 어차피 네가 언론사들을 사는 건 불가능하다며 난동을 멈추라 말합니다. 갑작스런 페퍼의 등장에 당황한 토니는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물었고 이에 페퍼는 답합니다. 이미 자신이 모든 방송사를 구매한 상태라고. 페퍼는 토니의 계획을 미리 눈치채 선두를 친 것이었죠. 더 깊은 대화를 위해 페퍼의 건물로 자리를 옮긴 이들. 토니 역시 경계를 풀었고 슈트를 해제시킨 후 페퍼와 엘리베이터에 몸을 싣는데 이때 페퍼가 갑자기 제이미에게 미안하다 말하더니 엘리베이터의 천장을 열어 빠져나가 버립니다. 페퍼가 빠져나가자마자 열리는 엘리베이터의 문. 그리고 이들을 덮치는 또 다른 아이언맨. 이 아이언맨은 먼저 제이미를 제압하기 위해 달려들었고 그를 기절시키는 데는 성공하지만 이 과정에서 마스크가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제이미가 쓰러졌으니 이제 토니에게 달려드는 의문의 아이언맨. 놀랍게도 그의 내부는 텅 비어 있었죠. 떨어진 마스크를 다시 주었으며 토니에게 몹시 실망했다 말하는 아이언맨. 토니는 몸을 일으키더니 이 상황을 정리해보는데요. 그는 넌 아마 내가 8년 전에 백업해둔 내 정신이겠군이라고 중얼거립니다. 이에 아이언맨은 정확하다 말하는데 사실 토니는 8년 전 블랙라마와의 싸움에서 큰 정신적 공격을 받았을 때 혹시 몰라 자기 자신의 정신을 디지털로 저장해뒀었고 추후 페퍼와 해피에게 부탁해 당시의 상황을 기억에서 지워버렸던 것입니다. 즉, 이 텅 빈 아이언맨은 사실상 8년 전 토니 그 자체였고 페퍼가 현재의 토니의 만행을 막기 위해 불러온 것이었죠. 지금부터 그 사이 타락한 너가 저지른 만행들을 되돌릴 것이라 말하는 아이언맨. 그리고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고 되묻는 토니. 이때 아이언맨 슈트가 갑자기 분해되더니 토니에게 옮겨갑니다. 이는 아이언맨이 토니를 납치하기 위해 택한 방법이었으며 그는 하늘 높게 날아올라 어디론가 토니를 데려가는데 대기층까지 뚫고 끝없이 위로 올라간 아이언맨은 한 인공위성에 도착해서야 토니를 풀어줍니다. 물론 이렇게 포박시켜두기는 했지만 말이죠. 지금부터 너의 정신머리를 고쳐줄 것이라 말하는 아이언맨. 하지만 토니는 이미 너의 진짜 계획을 알고 있다며 연기는 집어치우라 말하는데 사실 토니의 말대로 아이언맨에겐 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로 토니의 정신을 깔끔히 지워버린 후 그의 육체에 들어가 현재의 토니를 대체하는 것. 이에 토니는 자신을 대체하고 싶다면 적어도 자신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자신의 정신세계에 아이언맨을 초대하는데요. 아이언맨 역시 그의 초대에 응했고 이렇게 두 토니는 드디어 제대로 만나게 됩니다. 우선 지난 8년간 자신이 즐긴 인생을 펼쳐 보여주는 토니. 하지만 과거의 토니는 이딴 짓은 집어치우고 시민들을 지배해 너가 이루고픈 최종 계획이 뭔지나 빨리 말하라고 윽박지르는데 이에 토니는 씩 웃으며 말합니다. 이제 지구가 모든 인간을 수용할 수 없으니 선택받은 자들만 살아남게 만드는 것이라고. 즉, 사람들의 몸에 퍼져 있는 바이러스를 이용해 인구수를 줄이는 것이 토니의 최종 계획. 물론 누가 살고 죽을지는 모두 토니의 마음대로였죠. 토니의 계획에 경악하는 과거의 토니. 그런데 이때 그는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쓰러지는데 사실 토니는 자신의 몸에 소량의 신비우트 슈트를 데려왔었으며 아이언맨이 정신이 팔린 틈을 타 기습을 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칫거리도 처리했겠다. 지구로 돌아갈 채비를 마치죠. 한편 그 사이 제이미를 묶어두고 있던 페퍼. 그녀는 제이미에게 너를 해할 생각은 전혀 없으니 분노에 날뛰지 않겠다 약속만 하면 풀어주겠다 말하는데요. 페퍼가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기에 제이미는 순순히 그녀의 말을 따랐고 이렇게 다시 땅을 밟게 됩니다. 이때 우주에서 걸려오는 무전. 다름 아닌 토니였는데 토니는 페퍼에게 울먹이며 이제 타락한 마음은 사라졌고 드디어 히어로 토니가 돌아왔다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연기는 옆에서 끼어드는 남자에 의해 끊기는데요. 바로 어느새 새 슈트로 몸을 옮긴 아이언맨이었습니다. 과거의 토니는 애초에 디지털 형태였기에
슈트가 터져도 그저 클라우드에서 새로운 슈트로 매번 몸을 옮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죠. 거의 연기 대상급 연기력이었는데 저 녀석 때문에 흥이 다 깨졌다 조롱하는 토니. 그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천천히 과거의 자신을 박살내주겠다 밝히더니 무전을 툭 끊어버리는데요. 이후 풀스피드로 다시 지구로 향합니다. 토니가 지구에 도착하자마자 결판을 내겠다며 출동을 준비하는 아이언맨, 그리고 그를 멈춰 세우는 제이미. 이어서 제이미는 한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는데요. 거기엔 토니의 풀파티 초대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로 토니는 지구에 도착하자마자 우선 파티를 즐겼고, 이 광경을 목격한 페퍼 일행은 일단 토니가 정신이 팔려있는 사이 새로운 계획을 세워보기로 마음먹죠. 다음날 아침, 이제 토니가 자신을 인간으로 되돌려주지 않을 거라며 우울해하는 제이미와 그를 달래주고 있는 페퍼. 이때 갑자기 걸려오는 토니의 전화. 페퍼는 조심히 핸드폰을 들었고 그녀에게 토니는 말합니다. 아이언맨에게 바이오 마크 1이 준비됐다 말하라고. 바이오 마크 1이란 말을 듣자마자 서둘러 토니의 저택으로 향해보는 아이언맨. 페퍼는 도대체 그게 뭐길래 그리 급하게 향하는 것이냐 묻는데요. 아이언맨은 바이오 마크 1이란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인간의 뇌를 지배해 살아있는 드론으로 사용하는 기술이라 털어놓습니다. 또한 너무 비인간적인 기술이라 상용화하지 않았었지만 지금의 토니라면 그딴 건 따지지 않을 거라 걱정을 덧붙이죠. 어느새 토니의 저택에 도착한 아이언맨, 그리고 그를 반기는 토니와 정신이 지배당한 시민들. 토니는 활짝 웃으며 말합니다. 미리 퍼뜨려놓은 익스트리미스 덕분에 바이오 마크 1 기술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다고. 아이언맨이 리펄서건을 들이밀자 과연 이 모든 인간들을 해하지 않고 자신을 공격할 수 있겠냐 비웃는 토니. 그는 이들의 목숨 따윈 고려하지 않고 그저 인간 방패로 활용하려는 것이었는데, 이때 갑자기 토니의 디스플레이에 뜨는 경고창. 경고의 내용은 수많은 아이언맨이 출연했다는 소식. 토니가 고개를 들자 실제로 수십 명의 아이언맨이 저택을 덮치고 있었고, 이들은 순식간에 모든 시민들을 들어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페퍼가 클라우드에 저장된 과거 토니의 정신을 복사해 수많은 슈트에 넣은 것이었죠. 이제 토니는 수십 명의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하는 입장에 놓인 것입니다. 토니를 향해 협공을 시작하는 아이언맨들. 하지만 이들의 기술력은 8년 전에 머물러 있었기에 그 사이 진화한 토니에겐 역부족이었는데, 토니는 심지어 신비우트 슈트에 더욱더 많은 신비우트를 덧붙이더니 거대해진 슈트를 활용해 말 그대로 모두를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런 토니의 폭주를 막기 위해 등장하는 한 존재, 바로 페퍼였는데요. 암만 타락한 토니라도 과거 연인이었던 페퍼를 공격하긴 무리였고, 토니가 멈칫하자 페퍼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새롭게 개발한 음파 공격을 선사합니다. 페퍼는 신비우트의 약점 중 하나가 음파란 사실을 이용해 신비우트 슈트 대항용 무기를 장착했던 것이며, 덕분에 이렇게 토니는 서서히 기절하게 됩니다. 토니를 데리고 기지로 복귀한 페퍼와 아이언맨. 이들은 이제 토니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토니의 내면에 함께 들어갔던 아이언맨은 이 녀석은 썩을 대로 썩었다며 절대 세상에 다시 보내면 안 된다 주장합니다. 이들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토니. 당연히 모든 아이언맨들은 어서 다시 앉으라며 위협하는데, 토니는 은근슬쩍 뒤로 향하더니 한 USB를 몰래 컴퓨터에 꽂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아이언맨들은 한 명 한 명씩 분해되기 시작하는데, 토니는 페퍼의 기지의 메인 시스템에 바이러스를 심은 것이었으며, 따라서 당연히 클라우드에 저장돼 있던 과거 토니의 정신이 파괴된 것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당황하는 페퍼. 그리고 이런 그녀를 뒤로하고 제이미에게 이제 떠나자 말하는 토니. 하지만 제이미는 도리어 토니를 공격합니다. 이젠 그 역시도 토니의 만행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 느껴 행동으로 옮긴 것이었는데, 이때 벽을 뚫으며 제이미를 날려버리는 레이저. 어느새 신비우트 슈트가 토니를 찾아온 것이었으며, 이렇게 토니는 다시 무장을 완료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너처럼 타락할 수 있냐며 토니에게 열을 내는 제이미. 그런데 토니는 차분하게 제이미에게 한 가지 사실을 말해주는데요. 바로 제이미의 어머니는 사망하지 않았었으며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가 어제 깨어났다는 것. 토니는 지금껏 이 사실을 숨기고 있던 것이며, 드디어 진실을 깨달은 제이미는 온몸에 힘이 빠졌는지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아갑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죽였다는 죄책감에서 해방된 것이었죠. 이때 토니가 제이미와 대화하는 사이 뒤에서 음파 공격으로 급습해보는 페퍼. 하지만 그저 쓱 웃어 보이는 토니. 그는 진정 자신이 신비우트의 약점조차 개선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던 것이냐 비웃는데, 사실 토니는 페퍼의 기지에 손쉽게 침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음파 공격에 당하는 척 연기했던 것. 애초에 토니는 페퍼와 과거의 토니 둘 모두의 머리 위에서 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토니를 막지 못했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끼는 페퍼.
그녀는 말합니다. 비록 너를 막지는 못했지만 너에 대한 진실은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토니는 그 정도는 이해한다며 그녀를 뒤로하고 떠났고, 페퍼는 곧바로 자신이 구매한 언론사들을 통해 토니의 익스트리미스 사기 사건을 대서특필합니다. 이로 인해 토니는 한순간에 모두에게서 사랑받는 히어로에서 모두의 증오 대상으로 변하죠. 이제 토니는 단 한 명의 친구도 동료도 없는 존재가 돼버립니다.